1020 인싸라면 이 앱 모르는 분들 없다고 하는데요. 제페토 혹시 아시나요? 저는 몰랐어요. 전 30대라. SM 엔터테인먼트가 6년 만에 여성 아티스트 그룹을 발표했는데요. 이 그룹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람 멤버가 4명인데 아바타 멤버가 또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은 4명인 건가? 8명인 건가? 이 구성을 가능하게 한 기술은 무엇인가? 이 기술은 사실 어디에나 있습니다. 포털 검색, 넷플릭스 영화 추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기술을 사용한 면접을 아마 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기술은 바로 이거! AI 인공지능입니다. 진짜 미치겠다. 요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AI 면접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올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 비대면 면접이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한 400개 단체 정도가 이 AI 면접 툴을 이용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취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 AI 기술을 만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AI 기술이 MZ세대에게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MZ세대는 사실 자라면서 굉장히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써온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의 기술을 굉장히 익숙하게 접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페토 같은 경우도 제페토의 CEO가 1988년생 이에요. 그러니까 MZ세대죠. 카카오가 올해 인공지능, 보안, 머신러닝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선임했는데요. 이분이 1990년생 박세롬 교수입니다. 국내 최연소 대기업 사회이사예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먼저 AI, 인공지능은 쉽게 말하면 기계가 사람의 뇌처럼 생각을 하려고 한다. 기계가 똑똑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I는 아기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기계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기도 처음에 태어나서 콧물도 먹어보고 장난감도 먹어보고 그런 다음에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게 다 뇌를 통해서 인지하고 학습하게 되는 건데, 기계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데이터를 주면 학습을 해서 어떤 예측을 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 이거를 AI라고 보시면 되고, 인공지능이지만 인간 지능을 최대한 따라가는 거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I의 재료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면 영어 그대로 빅데이터, 정보가 많다, 많은 양의 정보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빅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이걸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 시간도 몇천 년이 걸리고 사람도 엄청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AI에게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켜서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걸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AI는 사람의 뇌를 흉내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뇌에도 신경망, 뉴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따서 인공신경망 체계로 정보를 되게 체계화하고 구조화해서 학습하는 형태, 요거를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보실 때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개념이면 그 안에 머신러닝, 기계학습 분야가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딥러닝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인공지능이 이렇게 빠르게 우리 생활에 다가온 걸까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 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술 발전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에 들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들이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가 쌓여서 이게 빅데이터, 분석할 만큼 많은 양이 됐고, 또 동시에 컴퓨터의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방 한 칸에 슈퍼컴퓨터가 가득 차야지만 할 수 있었던 양들을 지금은 스마트폰 한 개로도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컴퓨팅 기술이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AI 기술도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AI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AI 관련한 이런 산업들, 이런 발전들이 13조 달러 GDP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AI 기술의 발전은 140년 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처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막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AI는 지금 우리 생활에도 정말 밀접하게 어디에나 있는데요. 아마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건 추천 기능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추천, 넷플릭스 추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피드 이런 거 전부 다 AI가 한 결과물을 보고 계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날씨 파카 입을까 말까, 파카 너무 어린이
오늘 코트 날씨인지 패딩 날씨인지 이런 거 궁금하실 때 날씨 어디로 보세요? 저는 AI 스피커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1년이 되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수보다 이 AI 음성 기반의 가상 비서의 수가 훨씬 많아질 거다. 이미 미국은 4가구당 1가구에 이 AI 음성 비서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보면 아마존, 구글, 삼성, 네이버, 카카오, KT, LG, SKT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음성 비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라고 할 때 뭐 프리첼이나 싸이월드 생각하면 80년대생, 아니면 파란 얼굴의 영화를 생각하면 90년대생, 제페토를 떠올리면 이 Z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페토 앱이 출시된 지 2년 만에 전 세계 사용자가 1억 명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앱이잖아요. 근데 이 앱에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페토는 AI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이 사람의 닮은 얼굴의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가 이 제페토 앱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는 그런 형식의 앱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이 에스파에도 AI 기술이 적용돼 있는 아바타가 등장합니다. 멤버 중에 카리나라는 멤버가 있는데 아이카리나라고 해서 그 멤버를 굉장히 닮은 AI 멤버가 존재하는데요. SM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아바타 멤버들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 멤버들의 SNS, 말, 글, 영상 이런 걸 통해서 학습해서 캐릭터가 구축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수만 회장이 포럼에서 밝힌 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하고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한국 아이돌 얼굴을 본딴 AI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쪽을 노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CES에서도 AI 관련한 기술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삼성은 올해 CES에서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인간 프로젝트인 네온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여기에 나타난 아바타는 표정도 있고 감정도 있는 사람처럼 생긴 아바타인데요. 그래서 미래에는 다양한 직업이 아바타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언론사에서는 AI 아나운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알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정보는 금융이나 통신, 제조, 물류,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에 쌓이고 있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엄청 간절하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빅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시민 데이터 과학자라는 개념이 새로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라고 하면 수학이나 통계에 깊은 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이 데이터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기자잖아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저널리즘 분석 통계 기사를 쓴다 라고 하면 저도 시민 데이터 과학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의 세계는 아예 나와 상관없는 다른 영역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영역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AI가 널리 활용될수록 취약점이나 생각해봐야 할 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우선 인공지능 데이터를 누구에게 활용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활용했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빅데이터 자체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각각 개인이 생산한 빅데이터들이잖아요. 근데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건 또 특정 기업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로 기업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기술 얘기로 돌아와서 AI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거 내 얘기 아닌데, 무슨 얘기야, 머리 아파 라고 했던 것들이 좀 가깝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혹시나 이런 기술 뭔 얘기인지 궁금했는데 한번 얘기해주세요 라는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퇴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